자, 세리에 정선입니다. 예, 네. 한번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뒤에. 예. 예, 우승 일단 밀란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이제 밀란을 제외하고 인테르, 나폴리, 유베 이렇게 네 팀이 나가게 됐고요. 유로파리그는 라치오와 로마가 나가게 됐고 컨퍼런스리그는 피오렌티나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등은 칼리아리, 제노아, 베네치아 이렇게 세 팀이 됐습니다. 원래는 예. 제가 몇 번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정상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EPL은 인기가 많아서 한 팀씩 하는데 이렇게 세리에는 묶어서 묶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일단 챔스 진출 4팀, 네. 그다음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한 로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팀만 팀이군요. 얘기를 할 거고요. 예. 라치오 팬들이나 피오렌티나 팬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밀란. 후반기 대단했죠, 리그레이스. 11년 진짜? 만에 스쿠테토. 축하합니다. 이 그 밀란의 네. 그 여성 셀럽들이 네. 유니폼 입고 네. 많이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몰라요. 못 봤어요. 그거. BB. 비비야. 비비 비비는 그 엠베서더 AC 밀란 했었죠. 맞아. 그 네. 공연도 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연했었고. 비비 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비비 원래 좋아해요. 원래도? 비비 뜨기 전부터 난 좋아했었어. 그럼 약간 뭐 외모라던가 음악 스타일이라던가 어떤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네. 의상 뭐 지금 이렇게. 나이가 엄청 어리더만. 어리죠. 몰랐는데. 네. 네. 난 얼굴 보고 그렇게 안 어릴 줄 알았어요. 성숙한 또 느낌이 네. 있으시니까.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요즘에 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그 미스코리아 선 하신 분 있어요. 좀 이름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분도 저기 밀란 유니폼 입고 사진 찍었더라고. 인테르 네. 유니폼 입고 사진 찍으신 여성 셀럽은 없나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역시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란은 사실 이번 시즌에는 진짜 좋은 이프가 다 터진 시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레앙 대폭발, 그다음에 돈나룸마보다 훨씬 잘했던 메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밀란 팬들이 돈나룸마 이게 실력적으로 물론 가끔 이제 실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을 했고 어리고 근데 매냥이 더 잘해줘가지고 돈나룸마를 좀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었다. 전 솔직히 말하면 돈나룸마 있었으면 인테르가 우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냥이 골키퍼 압도적으로 잘했어. 나중에 이거 베스트 11 할 때 얘기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매냥이. 그리고 토날리 각성, 그다음에 토모리 사실 의심이 좀 있었지만 그쵸. 토모리 이번 시즌 여전히 견고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순간마다 지루가 정말 중요한 골들 많이 넣으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돼준 질라탄. 이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라커룸의 영향력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토날리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어요. 벤치에 질라탄 앉아있으면 뭔가 힘이 된다. 그렇죠. 이브라 같은 경우는 아마 정신적 지주 같은 경기에는 사실 많이 못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악재가 이제 질라탄이 부상이 있었던 거 많고, 그다음에 레비치도 부상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캐시의 선수 초반 부진했고, 베나스에르 폼 안 좋았지. 그다음에 살레마커스 정체된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사실 위에 얘기했던 그런 호재들이 전부 다 가려졌던. 공격은 레앙이었고 이제 수비는 토몰이 있었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중원에서 토날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원에서 토날리가 워낙 잘해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려질 만큼 좋았던 이프가 너무 잘 터졌다. 잘 터졌고 밀란이 이제 가장 오랫동안 연속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게 12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3라운드 3경기 연속으로 이제 무승 거둔 적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을 정도로 꾸준했습니다. 사실 리그레이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기간에 사실 인테르한테 따라잡혔었거든요. 따라잡혔었는데 24라운드 이제 밀라노 데르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한 모멘텀을 잡았었죠. 근데 이때가 사실 밀란 입장에서는 두 번째 위기였어요. 이때가 왜 그러냐 하면은 22라운드 스페니한테 졌죠. 그 다음에 23라운드 유벤투스와 무승부. 그 다음에 인테르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인테르한테 졌다면 우승 못했겠죠. 사실 그 한 경기 차이로 갈린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승점 차이니까. 인테르가 선취골도 기록을 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만약에 이때 졌으면 아마 무승 기간이 꽤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경기를 잡아내면서 밀란이라는 팀 자체가 뭔가 이제 우승을 위해서 반등의 계기를 탁 마련했던 게 그 밀라노 데르비였던 것 같고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좀 아쉬웠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탈락을 하고 말았었는데 근데 초반에 3연패가 너무 크긴 컸어요. 그거를 극복하기 사실 쉽지 않고 공격진의 부상이 좀 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레앙이 각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다음 시즌이죠. 이제 다가올 시즌에는 이제 이탈리아 우승 팀이기 때문에 1번 시드로 참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즌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탈리아에서 챔스 DNA를 갖고 있는 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밀란입니다. 그렇죠. 7번의 우승이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밀란이고. 그리고 이제 구단 인수와 관련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레드버드 쪽에서 이제 인수를 네. 한다 그랬기 때문에 외부적인 문제도 이제 해소가 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축구 내적으로도 축구 외적으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를 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클럽이 밀란이다. 피올리 감독의 각성이라고 봐야 돼요. 뭐 펠레 감독 각성이죠. 처음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공공재 우승 못하는 감독이라 감독이야. 그래가지고 피올리 감독이 사실 욕 먹었던 감독이. 나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인텔 했을 때 좀 잘하지. 원망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테르 얘기도 네. 우리 인텔은 시몬 사실 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 게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컵 2개 들었습니다. 그렇죠. 코파 이탈리아 우승했고 스페르코파 잘 안 쳐주는 거긴 한데 이거 어쨌든 유벤투스 이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도 16강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한 끗이 부족했다. 인테르의 득실 마진이 플러스 50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네. 이거보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 5대 리그 다 봐도 이거보다 높은 팀 몇 팀 없습니다. 몇 팀 없어요. 뭐 바이언, 파리 생제르맹은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인테르랑. 그다음에 리버풀, 맨시티 높고. 근데 거기는 뭐 승점이 일단 승점이 다 훨씬 90점이 높죠.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 정도의 무지막지한 득실 마진에도 불구하고 결국 리그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꾸준함, 그다음에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 이런 것들인데 그게 부족해서 결국 밀란한테 뒤집혀지면서 이제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아탈란타랑 무승부부터 시작해서 4월달에 이제 4월 첫 경기가 이제 유벤투스랑 경기였거든요. 이 기간까지 그러니까 유벤투스 경기 전까지 9경기를 치렀어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극도의 부진했는데 이 9경기 동안 얻은 승점이 11점이에요. 그러니까 9경기면은 27점을 얻을 수 그러니까. 있었어요. 있는 경기에 11점 얻었어요. 우승을 도전하는 팀이면은 네. 진짜 9경기 3 곱해가지고 27점 안 돼도 한 22, 3점 정도를 얻어주는 여기서 24점이다. 15점만 얻었어도 우승했어. 그러니까. 근데 2점 차니까. 9경기 11점은 사실 중하위권 팀들이 그쵸. 원하는 승점 정도죠. 네. 경기당 중하위권- 평균 1점 조금 넘어가니까. 중하위권 팀들이나 이런 성적이 네. 우승 경쟁하는 팀이 어떻게 9경기에서 11점밖에 못 얻어요. 안 좋은 거죠,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뭐 준우승에 층을 얻고 사실 인테르는 돌이켜보면 아쉬운 경기가 되게 많아요. 경기마다 놓고 보면 전반기에 이제 홈에서 아탈란타랑 경기 치렀을 때 디마르코가 80분 넘어가지고 이제 페널티킥 얻었는데 그거 실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2대1로 결국 무승부했던 거 그거 이겼으면 또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경기 늦게 열렸던 거. 뒤늦게 볼로냐전 뒤늦게 치러든 거 그거 라두 대삽질하면서 졌죠. 그냥 그다음에- 스로인을 그냥 뒀으면 차라리 났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강등팀 제노아라는 경기에 이것도 무승부했거든요. 결국 이거 몇 개만 잘했어도 지금 말씀해주신 3경기가 네. 2무 1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밀란이랑 데르비 그러니까 24라운드 아까 밀란의 우승의 원동력이 됐던 그 경기도 전반전에 그렇게 잘해놓고 맞아. 한 골밖에 못 넣고 결국 후반에 지루한테 골 맞고 졌죠. 그래서 그 역전패 당한 것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우승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이 1월 달부터 3월까지의 부진이 너무 컸었고 게다가 또 이 팀은 또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수닝 아웃 이더라. 이번 시즌에도 또 기능풀이 하나 팔 것 같은. 지난 시즌에는 하키미와 루카쿠를 팔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뭐 바스토니 페리시치 안 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페리시치는 다 나갔고 뭐 계약 만료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난 시즌에 루카쿠 안 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팔았죠. 심자기가 시몬 인자기 감독이 아무리 좋은 축구 해봐야 들이 오너인 이상 이 팀 답이 없다. 미래가 불안하다. 어떻게 리그 우승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나 어떻게 보면 이게 당분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뒤집혔잖아요. 우리가 중후반기에만 얘기했을 때도 인테르 잘하고 있다 이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한 7점 차까지 앞서 있었어요. 맞아. 되게 여유 있었어요. 7점 차면 단순 계산으로 3연승 3연패 해야지 뒤집히는 건데. 3경기를 해야 뒤집혀지는 그건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우승 자격이 없었다 인테르는. 하지만 대부분 다 수능 때문이다. 나폴리. 자, 그다음 나폴리. 3일 차지했습니다. 이 초반에는 이제 세 팀이 우승 경쟁을 했죠. 밀란, 나폴리, 인테르까지 세 팀이. 유벤투스는 멀었었고 확실히. 유벤투스가 초반에 부진했었고 나폴리가 막 10연승 달리는 동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리 감독 시절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승에 근접했던 시즌이 이번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이 팀도 연속성이 부족했다. 인테르와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딱 전력만큼 성장해줍니다. 더 넣어도 못 내고 덜도 아니고 딱 전력만큼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 건데 딱 전력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 딱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폴리는 중요한 게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팀이 지금
이후의 데뷔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가 좀 더 중요한 그런 팀이 될 것 같은데 인시네 선수 일단 퇴단하기로 이제 확정이 그렇죠.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파비안 루이스, 그다음 쿨리발리 다 이적할 것처럼 보입니다. 파비안 지금 현재로서. 루이스는 굉장히 유력한 것 같고 쿨리발리는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두 선수 모두 네. 다 지금 이적이 유력한 걸로 보여서 네. 사실 수년간 이 선수들이 다 핵심 멤버들이었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 딱 공격, 미드필더, 수비 한 명씩이잖아, 다 중요한 선수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이 선수들이 없게 되면은 축구적으로 봤을 때 나폴리가 가지고 있던 강력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메르턴스 선수는 다행히 그래도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메르턴스 선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예전같이 기록이 안 나와요. 그렇게 활약할 네. 수 있는 여부는 좀 적을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죠. 어차피 계약 1년씩은 남았어요. 파비안 루이스도 그렇고 쿨리발리도 그렇고 2023년까지 계약돼 있거든요. 한 시즌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보내고. 재계약 안 하고 그냥 그냥 이 프리로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 시즌 더 가자. 보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해보자. 그냥 이걸로. 근데 이 멤버로. 왜냐면 처음에 그 얘기했죠. 사리 시절 이후 우승에 근접해 보였다. 네. 왜냐면 그때 이제 2위 정도 하고 이랬으니까. 이때도 90점 넘었는데 유벤투스랑 경쟁하다가 맞아. 네. 유벤투스가 너무 강력했어. 너무 유벤투스 승점 네. 높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 멤버 일단 이거 지키고 한 번 더 끌고 가서 마지막 불꽃 한번 태워보자도 할 수 있다. 정말 마지막일 수도 네, 있어요. 사실 선택해볼 올해도 수도 그런 있어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럴 때는 이선자원의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이선자원의 보강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인시네가 나갔기 때문에 네. 그거에 준하는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타노랑 로사노 만족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만족 못하죠. 우승을 위해서는 내가 볼 때 네. 이 두 선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수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분할 거며 그럼 이에 준하는 매물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갖고 있죠. 오시멘 선수가 있는 거는 그래도 든든합니다. 어쨌든 간에 톱에 그렇게 유망하고 빠르고 잘하는 선수를 힘있고. 데리고 있는 거는 좋은데 오시멘 선수도 부상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한 시즌 보낼 수 있으면 나폴리가 그래도 설사 뭐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다음 시즌은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우승권 도전하고 진짜 올 시즌보다 더 그러면- 나은 성적을 위해서는 그러면 제가 볼 땐 선수들 잡는 것도 잡아야 되는 거고. 파비안 루이스랑 쿨리발리 다 남겨야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 쉬운 번 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전한다면, 네, 한 번 더 맞아. 도전한다면. 네. 자, 그리고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유벤투스. 챔피언스리그 10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변의 희생양이죠. 비아레알에게 네. 알레그리 감독이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돌아왔어요, 네. 팀으로. 근데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알레그리는 정말 2년 동안 철저하게 논 것 같다.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축구도 안 보고 그냥 뭐 했는지 몰라. 누워 있었나? 비슷하네요. 네네네네. 비슷한 분이 많네요. 네. 예.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블라우비치 선수를 데려왔지만 피오렌티나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선수를 평범하게 보이게 만드는 알레그리의 놀라운 마법. 전체적으로 뭔가 올 시즌은 유벤투스 팬들이 알레그리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실망스럽고 뭔가 옛날에 과거의 축구를 한다면 이런 얘기도 많이 그 있었고. 사람 총기가 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는 총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왠지 모르게 경기 보고 있으면 그냥 저기 벤치에서 감독 잡아줄 때 왠지 눈도 좀 퀭한 것 같고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괜히 그런 것 에바그린이었거든. 그치. 에바그린이잖아. 똑같이 생겼어 눈빛이. 진짜. 맞아. 예. 뭐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밀란 시절부터 사실 꾸준하게 지적되어 있던 부분이 사실 미드필드 운영, 예. 굉장히 정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디발라 선수가 부상으로 많이 빠져 있다가 디발라가 부상에서 회복하고 폼이 올라오면서 유벤투스의 성적도 같이 올라왔는데 그게 후반기고 디발라가 이제 나가죠. 예. 네, 프리로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호날두 선수 이적했죠. 네. 그다음에 키에사 선수 장기 부상으로 부상. 이제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유벤투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시즌은 맞아요. 그리고 미드필드랑 윙백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요즘 축구답게 기동력을 살려서 하는 플레이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게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고, 그 다음에 키에사 선수가 돌아오면 아마 이 기동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우승에 도전하려면 알레그리 감독이 더 많이 고민하고 이 선수들에게 더 적합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스쳐졌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키에사가 장기 부상 끊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블라우비치랑 호흡 맞출 수 있는데 이 둘은 또 피오렌티나에서 뛰어본 적이 있기 같이, 때문에 유벤투스에서는 아직 같이 뛰지 못했지만 시너지를 기대할 부분이 있긴 해요. 그쵸. 내년 구성에 네. 있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네.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전반기 그러니까 피를로 감독의 그 관성, 피를로 때 선수들이 끊지 못했다. 그 관성이 이제 전반기에 이어져서 부진했고 후반기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는 원래 유벤투스 그 위닝 멘탈리티가 있었던 그 유벤투스의 모습이 돌아온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지는 사실 이번 시즌만 가지고 알 수 없고 다음 시즌에 유벤투스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서 어떤 게 맞는 말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회로 돌릴만 하긴 하잖아요. 블라우비치가 뭐 피오렌티나만큼에서의 엄청난 폭발력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착륙은 했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게요? 그 정도는 그래도 연착륙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냥 평범해 보이던데? 그 좋은 선수를? 그러니까 피오렌티나 때가 워낙 아니, 물론 좋았으니까. 골을 아예 못 넣은 건 아닌데 거의 두 경기다 한 골 정도는 그러니까 넣었던데. 이것도 비슷해. 피오렌티나 오고 나서 몇 경기는 잘했어요. 점점 내려가는 그런 느낌? 챔스에서 오자마자 골 넣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블라우비치가. 그런 건 좀 아쉽죠. 자 그리고 대망의 로마. 아 로마 축하합니다. 컨퍼런스 리그 초대 우승.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최초로 모두 다 들어본 무리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초대 우승이 되겠고요. 로마에게 드디어 트로피가 생겼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로마가 한 60년 만에 얻은 UEFA 주간 대회 트로피입니다. 61시즌에 인터시티 페어스컵이라고. 보셨나요, 그거? 네. 이거 어떻게 보나요? 아, 이거는 못 보셨군요. 나 태어나기 전이야. 아, 전이네요. 네. 예. 뭔 얘기하는 거야? 예. 이때 이후로 최초로 이제 로마 클럽에서는 최초로 우승했었고 세리에로 따져도 이태리 클럽 중에서는 인테르가 2009-2010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이후로 그거 이거 처음이구나. 처음입니다, 이게. 유로파 챔스에서 아무도 없었구나.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 또 무리뉴가 들고서 또 무리뉴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부버지. 아, 그러네. 네. 전체적으로 사실 로마의 시즌을 봤을 때 아주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6위에 그쳤으니까. 아주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우승이란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죠. 그렇죠. 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트로피. 그리고 특히나 로마처럼 이렇게 준우승을 많이 해본 팀한테는 우승이라는 게 더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치가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그게 바로 무리뉴 감독의 힘이죠. 이게 무리뉴 감독의 힘이라고 볼 수 있었고 전 봤을 때 사실 타미 영입을 도박에 가깝다고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하니까 타미 영입 자체가. 근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무리뉴 감독 역시도 지난 몇 년 동안 그 EPL에서 조금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아, 토트넘 맨유 때. 첼시 막차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판을 받던 그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팀을 운영을 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전임 감독이었던 폰세카 감독 아래서도 로마는 꽤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어져 오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폰세카의 팀과 이 무리뉴의 팀과 리그 승점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63점으로 동일했었고요. 네, 똑같았었고 그 다음에 XG 값 마이너스 XGA 값 이것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점 자체는 50몇 점을 실점했던 폰세카의 팀보다 40몇 점 실점으로 실점은 크게 줄었었는데 이거는 일단 스몰링 선수가 이제 폼을 회복했던 게 이제 크고 그다음에 무리뉴 감독이 어쨌건 간에 수비진을 가다는 데는 능력이 있는 편이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골대 맞는 불운이나 아니면 판정 같은 그런 불운적인 요소들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로마한테 꽤 많이 있었던 편인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첫 시즌 생각해보면 꽤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피나졸라 선수가 이제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과정에서 잘레브스키라는 굉장히 신예를 발굴함으로써 이거를 메꾼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레브스키, 칼스토프 양쪽 풀백들 윙백들 모두 다 잘해줬었고요. 다음 시즌에는 이제 스피나졸라 선수가 이제 이미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제 경기도 뛰었고 다음 시즌은 완전히 폼도 회복해서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그것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키타리안. 삼선에서도 미키타리안 선수가 이번 시즌 괜찮았어요. 삼선으로도 이동을 해서도. 근데 미키타리안 선수 이제 부재는 약간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테르랑 링크가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로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봤을 때는 무리뉴 감독하면
2년차. 아 그렇죠. 무리뉴 그렇죠. 2년차. 그래서 2년차를 기대하게 만들 만한 시즌을 보였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로피도 정말 오랜만에 네. 들어올렸고. 라치오랑 피오렌티나 잠깐 얘기를 하면 두 팀 다 일관성이 부족했어요. 두 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리 감독도 그다음에 이탈리아노 감독도 괜찮은 축구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잘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좀 극명하게 갈렸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리에 베스트 11도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여기 이제 나올 이게 텐데 발표가 됐고. 네. 아니요, 그냥 제가 한 겁니다. 아 본인인 네, 거예요? 제가 뽑은 거예요. 아 그럼 발표 안 저는 됐어요. 아까 네. 브레멜이랑 이렇게 있는 거 보고서 네. 아 발표된 거랑 비슷하다 이 생각했는데. 제가 뽑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각 예. 베스트 공격수, 미드필더, 디펜더, 골키퍼 이렇게 발표하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거 말고 그냥 제가 뽑은 거예요. 베스트 이거는. 11은 위원님 뽑으신 네네네, 거구나. 내가 뽑은 예. 겁니다. 433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리에 베스트 11 박찬우 픽 예. 그냥 뽑은. 네, 그냥 뽑은. 일단 골키퍼 매냥. 예. 다른 모든 골키퍼보다도 압도적으로 매냥이 잘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빌 선수가 없을 정도로 매냥이 압도적으로 잘했으면 당연히 매냥이고요. 마이크 매냥이고. 그 다음에 수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페리시치 왼쪽 풀백, 그 다음에 쿨리발리하고 브레메르 선수가 각각 센터백,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축출락이 확 잘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예. 디로렌초, 그 다음에 칼라브리아, 둠프리스도 후반기 어쨌든 좋았기 그쵸, 때문에 둠프리스. 좀 경쟁할 만했었는데 칼스토프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근데 그래도 우승팀 칼라브리아 또 주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칼라브리아 선수를 뽑았고 미드필더는 토날리 선수 당연히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고 브로조비치 들어가야죠. 이 두 선수는 별 고민이 없었고 예. 한 자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여기가 로렌초 펠레그린 선수도 올 시즌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로렌초 펠레그린을 할까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할까 생각하다가 좀 더 영향력이 좀 컸던 건 밀린코비치 사비치다. 예. 루이스 알베르토에 비해서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 훨씬 잘해줬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 뽑았고 그다음에 공격수로는 레앙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임모빌레 득점왕 그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한 선수가 되게 애매했습니다. 한 선수가 되게 애매했는데 그래도 전반기에 굉장한 폭발적인 폭발력과 임팩트를 보였던. 보였던 블라우비치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세리에 네. 정산 상위권 팀들 그리고 베스트 11까지 뽑았는데 박찬우 마음속에 있는 네. 세리에 베스트 11에서 MVP 최고의 선수 올 시즌 세리에 A 최고는 누구였다? 레앙. 레앙. 네. 역시. 실제로 상도 그렇게 받았고요. 음. 왜냐면 레앙이 없었으면 밀란이 그 어려운 승부처에서 그렇게 많이 이기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앙이 기대감이 생겼잖아요. 레앙이 공을 완전히 잡았을 각성을 해서 아. 그냥 얘가 예전에는 그냥 발만 빠른 애였어요. 발은 진짜 엄청 빨랐지 진짜. 원래 왔을 때부터 발은 더럽게 빨랐는데 그냥 발만 빠른 애였어요. 발만 빠른 애가 축구를 할 줄 알게 되니까 못 볼도 막는구나. 못 잘 놓고 못 막는 거죠. 때. 예. 앞으로도 제일 위협적인 공격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리그 세리에서. 내에서는. 예. 예. 그리고 조금 만약에 왼쪽 포워드가 필요한 팀이면 꽤 많이 눈독을 들일 만한 예, 선수가 됐다. 이렇게. 예, 역시나 저희가 이제 세리에 정산을 쭉 하다 보니까 네네네. 정산이 좀 길어졌으면 여러분들 근데 이제 세리에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다른 리그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쭉 이 영상 보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상위권 팀들은 팔로우가 되시지 않을까? 내년 네. 시즌 또 이제 보시는데도 도움이 되시고. 예. 굉장히 포장을 잘하네. 아, 왜냐면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알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끝까지 보셨다면 네. 아 진짜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 세리에 A도 기대해 주세요. 예, 인테르도 팬이 생기길 여성 팬.